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의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의 강전화 담당입니다. 생활보장의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은영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9,033만 8천원을 증액한 364억 6,6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봉급, 피복비 등으로 1,253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으로 668만 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로 1억 8,48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 및 지원으로 고엽제 전후의 인건비, 사무원 사회보험료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엽제 전후의 선풍기 세대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한 대 지원으로 128만 원 4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6.25 참전 유공자의 복합기, 냉장고 구입비로 125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안심 서비스 모바일 앱 도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고,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투 지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자활근로 지원으로 2억 1,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자활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에 6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069만 4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체 추가로 2,79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015만 8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401의 공안화 금강반야마을 기능보강 사업 1,993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402의 공이 금강반야마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1,993만 원을 증액 처리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강반야마을 난방기 보급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582만 1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지적 장애인 자립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앞서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 차량 보험료 지원으로 1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단체 시설 운영
내변변 장애인 인권협회 속초시 지회 사무실 임대료로 354만 4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742만 7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401의 공안화 건강장애인 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6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다음 페이지 211쪽입니다. 402의 공이 건강장애인 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증액 처리하여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2억 697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에 29만 7천 원을 증액 처리하였으며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에 622만 9천 원을 증액 처리하고 다음 페이지 212쪽입니다.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급여, 지원경비,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에 620만 9천 원을 감액 처리하여 세부 사업명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6,42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9억 3,945만 5천 원을 희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7,41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뭐 일회 추경이 시작되고 뭐 당초 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보다 부서별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걸로 계속 진행할게요.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129번 우리 보건복지 상담센터죠. 네. 긴급복지 신청을 하신 우리 시민이 계셨는데 예. 다리가 불편한 장애로 살고 계시다가 두 다리를 절단을 하셨어요. 예. 절단을 하셔서 의족은 국가에서 어떤 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자, 이런 경우에 네.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이제 129번에 과장님 알려주신 대로 네. 이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게 이제 속초시로 넘어오게 되면 예, 저희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분인지 예, 저희 시스템으로 네. 넘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이제 저희 병원이 만약에 의료비면 네. 병원하고 얘기해서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반 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일단 그게 하고 긴급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의료비 그러니까 다리 의료비. 수술을 하시니까 네. 의료비를 신청을 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기초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다 재돌려도 거의 저거 돼서 거의 판별은 금방 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은 금융재산에만 문제 없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 결정을 저희가 병원으로 해드리고 병원에서 지원 결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는 이 연장 가능하면 1회 더 해서 6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추가는 어떤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300만 원 이상으로 더 나올 경우 수술을 수술 했는데 비용이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지급이 가능한데 예.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에 대해서 하면 최소 한 1회 더 연장을 해서 60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퇴원을 하셔서 지금도 우리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출근하셔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퇴원하셨을 때 24시간 관찰을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규정 외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중증 장애식이 제가 봤을 때 중증 장애인식이 되면 네. 다리 지금 원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셨는데 네. 양쪽 다리를 다 절단했기 네네. 때문에 중증 장애인식 경우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활동 지원 사업에 최대한 서비스를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시간이 예, 그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해서 받게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한 부위가 생긴 거는 다시 저희가 뭐 다른 봉사자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 기관하고 일단 연계 이런 거는 네네. 그분이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좀 살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알아보셔야 아니 되는 저희가 건가요? 알아볼 수 있는 건 저희가 알아봐 드리고 네, 부서에서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좀 이 보호 서비스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민께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긴급 의료가 발생됐을 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 이 보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도 좀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막힘없는 답변에 어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사실들이 좀 비일비재하나요? 아니면 지금 뭐 긴급 의료비라든가 긴급 생활비 지원 받는 분들이 예,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 차사계층 분들이 좀 계십니다. 계신다고 봐야죠? 네, 예. 네, 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국도비 조정에 의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것 같고 네네.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하나 이제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장애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또 그 안에서 그거를 수혜를 받으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데 또 서로 접점이 안 맞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또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뭐 그쪽 아드님 이제 군에 가시는 부분들까지도 다시 좀 잘 상담이 되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바로 행정에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각자 뭔가 겪고는 있고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 속에서 적합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줄 것인가 이게 매 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릴까 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 특별교통 수단이 있죠. 아, 예.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랑도 상당히 이제 밀접한 사안인 거고, 네. 그래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실 일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것에 대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애인들의 그 불편함과 어쩌면 애로사항들은 또 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이제 위탁이 되어 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기사분들이나 이 상황들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보고 있는데 그 장애인 분들이 간혹 이제 올리시거나 뭔가 말씀을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예.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낯선 어떤 그게 아니라 매번 그 어느 수혜자들이 이용을 하시는지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그 자신이 해야 될 어떤 그 업무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사람이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거리를 좀 이 시내 안에서 원할 때 뭐라고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의 교대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떨 때 보면 이제 저희도 택시를 저희도 고객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손님 안 받습니다. 이러고 순간은 상황들을 이제 겪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용자들이 또 그런 것까지를 뭐 알면서까지
그렇게 배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해 주시는 상황들에. 근데 그럴 때 이제 타박을 입는다든가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왕왕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주로 이용하시는 그 휠체어 장애인 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한 좀 만족도 정도나 개선 상황이나의 어떤 그 조사 작업이 간단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과와 그 위탁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 이러이러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좀 논의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할 부서하고 일단 일차적인 협의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네. 같이 얘기해서 그한테 그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불편을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이라 우리가 표현하기에 뭐하게 그러니까 상당한 그 자격지심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1분만 그냥 네. 하는 길에 쓰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애인 단체의 기능 보강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능 뭐 보강 사무기기나 이런 상황들 제가 보면 이제 본 예산도 그렇고 이 예산에는 별로 네네. 안 올라오기에 지금 장애인 단체에 지금 단체의 사무기기 구입 같은 거는 지금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좀 네, 판단해. 기능 보강 그런 사업들 예. 왜냐하면 고엽제 전후에는 이제 선풍기도 막 올라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장애는 어떤가 그래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장애인 단체를 가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느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여러 민간 단체들이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타 등등 그쵸 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상황들로 자구책들을 굉장히 마련해서 살아가느라고 하여간 애쓰고 있다 아시죠 과장님?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혹시 한 번쯤은 이런 기능 보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지를 한번 좀 수요조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꼼꼼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영순 의원님 네, 질의해 위원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추경일에서 예산은 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줄일 거는 줄이고 이제 그 예산 국비에 대비해서 아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지원 대상자 생활 지원비로 1억 8,48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예. 이 분야는 어떤 분들한테 나가시는 건지 이게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확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지원하는, 국가에서 이제 50% 국도비가 이제 매칭된 사업인데 예. 국비가 50%인 것 같아요. 예, 국비가 50%고 도비가 33.3%고 예. 시비가 이제 16.7%입니다. 이거 네네. 그러면 지금 예. 속초에 확진자가 지금 100 얼마나 있죠? 진짜 그분들한테 지금- 생활 지원비를 드립니까? 확진자들한테? 예, 확진자 중에서도 예. 그 생활지원비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소득 관계하고 상관이 아니, 있나요? 그 직장을 다니셔서 하시는 분들은 간단히 이제 이게 그 조목이 올라왔으니까 사장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에 관해서는 확진 받아서 병원에 이제 그동안 있고 계시면 예. 그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그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해서 예, 거기 1인, 2인, 3인, 4인 그 가구원 수별로 해가지고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을 하고 14일 이후일 때는 그 한 달치 계산을 해서 그 생활비를 격리돼 있을 때 기간만큼 예예 그거에 맞춰서 생활비를 저희가- 드린다. 예예 근데 이제 고소득자는 빼고 아니 고소득자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다닌다던가 뭐 이래서 처리 그 지금 법령이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 처리가 되는데 아, 예, 그런 부분은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국비 예, 나오고 예. 거기에서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나간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인가. 아 그리고 그 사회복지관에 이제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지하실에 이제 창고 겸 모든 저기 부대 시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품이나 상품들을 다 옮겨놓고 예. 층간마다 그래서 지하를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예. 아시나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예, 그 저희가 한번 그 지하를 한번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한번 공사를 했어요. 한번 했고 아마 작년에 이제 비가 새서 네.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셀 부위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지하를 다 예. 못 써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지하에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예, 지하인데 창고도 쓰고 예, 또 아동용 또 악기반도 있고 여러 아, 가지 예, 예. 있는데 그 지하를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거기에 있는 상품조차 거기 이동 판매하는데 이동 그 복지 시설 갖다 주는 데 있죠. 그 예. 상품조차 놓지 못해서 그 2층, 3층 층계다가 옮겨놔도 놓고 이러는데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예, 예. 저는 요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올라왔네.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기관하고 예,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네네. 예, 뭐 혹시 필요한 부위가 되면 차후에 어떤 예, 예. 조치를 거기 할 수 좀 조치 있게끔 좀 해주셔야 할 것 예, 같아요.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 보고 때 이게 올라왔었나요? 지적 장애인 자립센터 신축 사업 아니요, 안 올라왔었습니다. 얘기가 없었던 건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 인력이 4,600이 올라와가지고 4,500? 지금 이거 예정 부지는 어디나? 이게 지금 조양 어린이집 옆에 있는 예, 현재 부지가 이제 거기 건물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예, 노후가 됐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거기 지적 장애인 자립센터 그 보수 예산이 잡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아니요 누수가 돼서 누수가 돼서 작년에 좀 그 수리를 일단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좀 그 바닥이라든가 아 그래서 보수 예, 예산이 보수를 좀 했는데 집행이 됐었죠. 그 얼마였죠? 아시는 분 계시나 거기 혹시 담당 계장님? 그때 금액이 1,900만 원인 3천만 원 조금 안 된 예산으로 근데 예. 그거 투입이 되고 바로 또 신축 공사가 들어가면 이게 또 예산 상에 또 이게 또 저희가 낭비 요소가 생기는 건데. 지금 바로 이거를 신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쪽에 가서 이제 그 건물을 자 좋습니다. 예, 어디다 지실 거예요? 부지가 어디예요? 그 부지에다 지려고 그 자리에? 지금 예, 그 자리에다가 협소하잖아요. 지려고 그래서 그 부지도 없고. 건축 설계 그거부터 일단 예, 해서 한번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경사 지으면은 네. 공사하면서 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위를 좀 그 자리에다 짓겠다. 이 자리에다가 왜냐면 지금 다른 자리를 옮겨서 짓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됐다가 예,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단체들 다녀보면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에 하나가 식사 문제 해결인데 예. 뭐 회비를 걷는다거나 식자재를 후원받는다거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근근히 이제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가장 이제 그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그 식사해 주시는 분 예, 예. 그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은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 저기 한 1년이면 뭐 3달, 4달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던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식사 문제가 상당히 그 애로가 있다. 그렇다고 그 시간대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뭐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저희가 해결책이 있나요?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지원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뭐 한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올 거고 그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해당 부서. 근데 그런 단체들마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금 그분들 그 인력에 대한 부위를 정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을 저희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좀 시스템이라도 좀 한번 좀 해줘야 파악을 되는데. 해보는데 안 돼가지고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봉사자 투입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예. 공식적으로 좀 나중에 좀 제가- 다뤄주십시오. 예. 코로나 이제 전국에 뭐 오늘도 확진자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네, 참 네.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들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의 그 장애인들 그 저기 뭐 주간 보호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계속 나오시나요 장애인분들이 뭐 신체나 시각이나 아니요 장애인 단체는 그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저희가 휴관 조치한 건 아니고요. 예. 장애인들이 이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네네.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요 코로나 전국에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네. 만일 장애인 중에 보호자 꼭 필요한 장애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격리자. 예. 자.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네.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어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애인들이 자가격리 이제 뭐 확진이 되면은 이제 뭐 입원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확진 예. 전 단계인 자가격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어쨌든 가족이 자가격리 저걸 할 수 있는데. 주간 보호를 나온다는 개념은 뭐 가정의 환경이 다 틀리겠지만은 네네. 또 집 가정에서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을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간 보호로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쨌든 자가격리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보호자 지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하는데 없는 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 어떤 절차하고 어떤 저게 이제 지침에 지금 별도의 자가격리하는 지침이 내려온 내용들에 의해서 1분만 더 쓰고 이제 마무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자가격리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들은 또 생계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럼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네. 아니 처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맞닥뜨려지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허점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생활보장, 통합조사는 우리 수급자 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도 시달리고 뭐 그러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민원대로 오면 이렇게 뭐 친절하게 첫 끝까지 알아들으실 때까지 그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 우리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에 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